안녕하십니까, 박건배입니다. 참 오래간만에 뵙죠. 코로나 때문에 다들 고생이 참 많으시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힘이 되게 하려고 더 여러분들한테 강의도 더 많이 올려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도 사정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강의를 촬영하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집에서 촬영하다 보니까 이제 환경이 좀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자, 이제 저도 이제 그런 것들 뒤로 하고 이제 여러분들을 위해서 강의 하나씩 만들어 볼까 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주제로요. 뭘 해볼 거냐면, 지난번에 제가 질문을 어디선가 받았는데 좀 기억은 잘 안 나는데요. 전압 변동률, 변압기 같은 경우 전압 변동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것과 퍼센트 임피던스가 같은 게 아니냐, 뭐가 다르냐, 이런 질문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 보시죠. 전압 변동률이라니까, 변압기에서 전압 변동률 부분을 우리가 다루고 왔었죠. 오늘은 근데 이제 퍼센트 임피던스하고 그것이 어떤 차이가 있냐, 다른 점이 있다면 뭐가 다른 거냐,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이런 것들은 자료를 찾아봐도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은 우리가 잘 나와 있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보면은 크게 다른 것 같지 않는데 표현이 퍼센트 임피던스하고 전압 변동률은 각각 우리가 다른 용어로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다는 이야기는 서로 사용하는 용도도 다르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다르니까 다른 표현으로 만들어 놨다. 같으면 굳이 우리가 같다 그러면 용어를 갖다가 달리 만들어 놓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뭐가 다른지 한번 그 디테일을 한번 보는 시간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우리가 이제 준비가 돼 있어야 되죠. 우리가 이제 과거에 여러분 공부했다 그러면 약간 복습이 되겠네요. 등가회로부터 우리가 이제 볼 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등가회로를 그리는데, 자, 우리가 이제 부하시죠. 자, 부하시나 무부하시. 자, 그럴 때 어떤 등가회로를 갖다가 우리가 써야 되는지 우리가 또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 이제 이런 것들 그리는 것부터가 여러분들한테 먼저가 되어야 됩니다. 자, 이거 복습한다고 생각하고 우리 칠판에서 한번 그려볼까요? 자, 완전한 등가회로, 정확한 등가회로를 한번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그죠? 자, 여기가 저항이 있고, 그 다음에 누설 리액턴스가 있겠죠. 누설 리액턴스.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병렬 가지가 나오죠. 지금 1차측을 그리고 있어요. 자, 병렬 가지가 있고, 자, 여기가 이제 V1 이렇게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이상적인 변압기가 있죠. 이상적인 변압기가 있고, 이제 2차로 넘어갑니다. 2차로 넘어가서 여기에 R1 있고, R2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X2 이렇게 넘어가겠죠. 자, X2 이렇게 되겠죠. 자, 이쪽은 갖다가 이제 2차 전압에서 V2 이렇게 정합니다. 자, 여기는 E1, E2 이렇게 잡아주면 되죠. 자, 간극성이니까 되게 여기다가 우리가 이렇게 좀 간극성에 대한 극성 표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전류에 대한 표시도 좀 해볼까요? 자, 전류에 대한 표시를 해보면, 자, 이쪽이 이제 여자 전류가 되고요. 여자 전류가 필요하죠. 실제 변압기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각각의 이제 부하 전류, 2차 측 부하 전류, 1차 측 부하 전류 이렇게 되고. 자, 이 두 개가 합성된 게 우리가 실제의 1차 전류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자화 리액턴스가 되고, 이거는 철손 저항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전류를 써보면, 자화 전류, 그 다음에 여기가 철손 전류,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자,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완전한 등가회로라고 볼 수 있죠. 완전한 변압기 등가회로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이제 조금 더 이제 전기회로로 완성시켜보면, 이 부분을 갖다 이제 전기회로로 완성시켜보면 이상적인 변압기는 이렇게 등가가 되죠. 여기를 연결하면 되죠. 이렇게. 자, 이렇게 연결하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연결을 했으니까, 그럼 1차 측 기준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거냐, 2차 측 기준으로 해석할 거냐, 이제 이런 것들이 남아있죠. 그래서 우리는 되게 이제 부하 해석을 할 때는 2차, 왜냐하면 2차 측 전압에 의해서 이제 구동이 되니까 사실은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게 더 편하단 말이에요. 2차 전압으로 다루는 거. 그래서 이제 2차 측 기준으로 보통 우리가 해석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1차 측 중심으로 해석할 때도 있고 2차 측 중심으로 해석할 때도 있어요. 상관은 없어요. 크게.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다시를 갖다 쭉 찍어 나가면 되죠. 이걸 갖다 이제 권수비를 이쪽으로 환산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요. 자, 그러고 이제 한번 봅니다. 이제, 이쪽은 이제 권수비로 이제 환산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는 이제 직렬 전류니까 둘 중에 하나 사라져도 되는데, 지금 2차 쪽 중심으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얘가 사라지면 되겠죠. 간단하게.
어차피 같은 전류니까 이렇게. 자, 이렇게 그려놓으면 우리가 이제 사용할 수 있는 형태의 정확한 등가이로가 된 거죠. 2차 측 기준으로. 그죠? 자, 이런 것들 갖다 우리가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의 이제 능력입니다. 그래야 이제 어떤 문제가 드러나면 여기서부터 약간씩 변형해 가면서 그에 맞게끔 써먹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근사 등가회로라는 걸 배웠죠. 근사 등가회로라는 건 요 병렬 가지가 요 R1 다시 앞으로 오는 것이죠. 그걸 갖다 이제 우리가 근사 등가회로라고 그랬죠. 이쪽으로 옮겨오는 것이죠. 자, 이게 이제 근사 등가회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근사 등가회로에서부터 이제 또 어떻게 변형해 가냐면, 이제 이게 단락시냐, 아니면 부하시냐, 그에 따라서 우리가 또 써먹는 등가회로가 다르죠. 자, 단락시나 부하시는 여기에 이제 부하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부하가 연결이 될 텐데, 이렇게 부하가 연결될 때 그러면 이 병렬가지는 의미 없는 회로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쪽은 임피던스가 워낙 커서 이쪽으로 전류가 매우 작게 갈 거기 때문에 의미 없는 회로다. 그래서 부하시나 단락시에는 자, 여기 병렬가지를 무시하고 우리가 사용해도 된다는 뜻이에요. 오차가 많지 않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면 여기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 두 전류도 또 직렬 전류가 돼버리니까 하나는 사라져도 되겠죠. 여전히 I2 2차측 기준이니까 요거를 지금 2차측 기준으로 해석하니까 이거는 이제 이것만 남겨놓고 얘를 갖다가 지우면 되겠죠. 이렇게. 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이렇게 너무 자연스럽게 내가 해석하는 목표에 따라서 등가율을 갖다가 무리 없이 바꿔 나가는 것, 그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자, 이 상태에서는 이제 R1 다시하고 이걸 갖다 두 개를 갖다 더할 수가 있죠. 그죠? 이걸 더해서 우리가 뭐라고 표현해? 하나의 등가 저항. 그 다음에 X1 다시하고 X2를 갖다가 우리가 더할 수 있죠. 그걸 갖다 뭐라고 불러요? 등가 리액턴스 이렇게 부르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합성해서 이제 한 번에 써줄 수가 있겠죠. 자, 이런 부분이요. 자, R를 하나로 이제 등가로 하나로 표현하고 이렇게요. 등가 저항이고 그 다음에 등가 리액턴스. 이거는 이제 물론 2차 측 기준으로 표현된 값이란 이야기죠. 또 1차 측으로 기준으로 표현된 값은 또 표현은 하회로는 비슷하게 회로는 비슷하게 표현될지라도 이 값이 좀 바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I2 이렇게 작성해 놓으면 되죠.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전격이 흐르고 있다. 전격을 사용하고 있는 상태라고 가정해보면 여기를 갖다 전격 전류로 바꿔놓고 그러면 여기가 이제 전격 전압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부하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상태의 전압값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부하를 사용하지 않으면 이 값이 여기 있는 단자 전압이 이 부하 전압이 바로 이 전압이 되겠죠. 여기 전압 강화가 없으니까 요걸 그래서 요 전압을 뭐라고 써도 되냐면 투제로라고 쓸게요. 무부하시. 부하를 걸지 않았을 때의 전압이다. 요 전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전압값가 없으니까 이 전압이나 이 전압이 같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는 무부하시 전압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본문에 있는 전압 변동률의 정의는 이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됐죠. 전압 변동률이라고 하는 것은 자, 전격이죠. 전격이 흐를 때를 갖다 기준으로 하죠. 기준은 이제 전격 전압을 기준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자, 무부하시 전압. 자, 무부하시 전압에서 전격 전압을 뺀 거. 소위 말하면 이제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혼동스러웠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 부분은 전격 전류가 흘렀을 때 여기 부분은 전압 강화가 아니냐. 그렇다면은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퍼센트 임피던스 정의랑 같아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같은 거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그래 이제 질문이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퍼센트 임피던스 정의는 이제 이렇게 돼요. 퍼센트 임피던스 동일한 상황을 놓고 보면 요게 이제 여기 등가 임피던스잖아요. 등가 임피던스니까 이 등가 임피던스에서의 전압 강화와 전격 전압과의 비죠. 맞잖아요. 그죠? 그럼 V2N에서 여기 같으면 I2N에다가 여기 등가 임피던스니까 등가 임피던스 곱하기 100. 자, 그러니까 여기에 전격 전류가 흐를 때의 전압 강하니까 요게 결국은 그 전압 강하랑 같아서 결국 퍼센트 임피던스 정의랑 전압 변동률 정의랑 같은 게 아니냐. 뭐 이렇게 질문을 하셨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비슷해 보이지만 우리가 디테일을 보면 좀 차이가 난다라는 거. 그래서 이용하는 내용도 조금 차이가 날 수 있다라는 거.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죠. 자, 그럼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그래서 자, 이걸 확인해 보려면은요, 이렇게 전압 방정식을 세워서 벡터도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전압 방정식은 쉽죠. 자, 제가 우리 칠판 가서 그렸던 우리가 등가 회로죠. 이렇게 부하시는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2차 측 기준으로 작성된 실용적인 등가 회로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여기가 V20, V20, V2N. 자, V2N에다가 여기 전압강화를 더하면은 얘랑 같아지죠. 자, 이게 우리가 말하는 전압 방정식이죠. 자, 이걸 갖다 페이저들을 좀 그리기 쉽게 하려고 일부러 이제 여기 부분을 그냥 이렇게 분리를 해놨습니다. 여기 저항 성분하고 전압 강화 중에서 저항 성분 전압 강화, 그 다음에 리액턴스 성분 전압 강화 갖다 이제 분리를 해놨죠. 자, 그래서 제가 두 개의 벡터들을 갖다 그렸습니다. 자, 어떻게 두 개를 다른 방향을 그렸냐면 역률, 이 부하가 물릴 텐데 지금 부하시니까 부하의 역률에 따라서 두 가지 페이저들을 갖다가 두 가지 벡터들을 작성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는 뭐냐면 역률이 좀 좋은 상황이고 하나는 그것보다 조금 나쁜 그런 상황에서 그려놓은 것이죠. 자, 이 두 개를 그려놓은 이유가 있어요. 이게 전압 변동률이라는 것은 역률에 따라서 그 값이 바뀐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뭐예요? 퍼센트 임피던스 정의는 부하 역률에 따라서 바뀌는 값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 퍼센트 임피던스는 그 변압기의 본질적인 속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하에 따라서 뭐냐면 그 값이 뭐 명판에 보니까 11%로 쓰여 있는데 부하에 따라서 얘는 뭐 13%가 되기도 하고 15%가 되기도 하고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냥 그 변압기의 본질적인 속성을 나타내기 위한 그런 값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부하에 따라서 변동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고, 이 전압 변동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부하의 역률에 따라서 그 크기가 변동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 확인해 보기 위해서 뭐냐면 부하가 다른 경우에 대해서 이 페이저들을 갖다 작성을 해본 겁니다. 첫 번째인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이거 그대로 그립니다. V2N을 갖다 요걸 우리가 페이저들을 작성할 때는 기본적으로 요걸 갖다 가지고 기준을 많이 잡죠. 그래서 요걸 갖다 기준을 잡아서 V2N으로 기준 잡고, 그 다음에 전류는 우리가 임의로 잡는 거죠. 왜냐하면 부하가 어떤 상태이냐, 부하 역률이 어떤 상태이냐로 잡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때는 전격 전류가 흘러야 되기 때문에 역률이 바뀌더라도 요 크기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이 반경을 그려놨죠. 여기다가 원을 그려놓은 거죠. 원의 반경이니까 방지름은 바뀌지 않는 거죠. 그래서 크기, 즉 전격 전류의 크기는 변함이 없는 상태에서 뭐가 바뀌는 거예요? 역률만 바꾸는 그런 상황이어야 돼요. 우리가 해석을 할 때는. 왜냐하면 전격시니까. 여기가 이제 전격시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근데 전격이 흐르더라도 뭐냐면 부하에 따라서 역률이 다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갖다 고려해서 이게 그린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지금 이 전류의 크기는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전격이니까. 전격 전류가 흐를 때이니까. 자, 이런 거죠. 자, 이걸 두 개의 차이점과 지금 같은 점을 갖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해석은 뭐냐면 전격 전류가 흐를 때예요. 전격 전류가 흐를 때. 그렇지만 이제 역률에 따라서 좀 이 페이저의 모양은 달라질 수 있죠. 자, 그 다음에요. 이걸 갖다가 이제 전압 강화를 갖다 보태서 여기 V2제로를 갖다가 벡터 수상에 찾아보죠.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요것과 전류하고 저항에서의 전압 강화는 동이상이죠. 동이상이니까 이렇게 그리죠. 그 대신 이제 그릴 때 X 성분보다는 작기 때문에 이게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작게 그려지는 게 맞아요. 물론 이거보다 더 짧아야 돼, 실제는. 자, 그 다음에 이거죠. 90도 앞선 페이저도, 전류보다 90도 앞선 페이저가 이제 리액턴스의 전압 강화죠. 자, 요거죠. 이 두 개가 합쳐진 거죠. 합쳐진 게 결과가 이거란 얘기죠. 그래서 V2제를 갖다 연결해서 완성을 해보면 이러한 페이저도가 될 거란 얘기죠. 자, 그렇다면, 자, 이게 그려놓고 봅시다. 그러면 여기에서 전압 변동률에 해당되는, 정의에 해당되는 이 분자죠. 분자는 어디를 의미할까요? 어디가 분자에 해당될까요? 자, 여기에 있는 값들은 다 크기의 값입니다. 크기. 페이저의 값이 아니에요. 여기는 그냥 크기의 V2제로에 대한 크기. 그 다음에 여기도 V2N에 대한 크기예요. 여기가 뭐 예를 들어서 156V라면 156V에 뭐 어떤 세타가 있겠죠. 세타 1이 있겠고, 여기도 뭐냐면 뭐 140V에 뭐 0도 이렇게 있겠죠. 여기서 나타내는 것은 다 크기야. 156이면 156을 말하는 거고, 여기는 의미가 없어요. 여기 이 두 개 차이가 뭐냐면 여기 위에 분자의 값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여기서는 이제 의미가 달라지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갖다 우리가 먼저 파악을 해야 돼요. 이건 다 크기들이에요. 다 크기들이에요. 자, 그럼 어디에 대한 크기일 거냐면, 백도도상에서 보면 지금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린 녹색으로 돼 있죠. 요 크기가 아니에요. 요 크기는 뭐가 반영된 거예요? 요 크기는
예, 여기에 있는 위상차가 반영된 거죠. 위상이, 이게 V2제로의 위상이 반영된 길이에요. 그래서 요 길이가 여기 분자가 아니에요. 여기 분자에는 여기 속하는 게 이게 아니에요. 그러면 뭐냐면, V2제로의 크기니까 여기서부터 여기 반경을, 그려가면 여기까지 원을 그려봐요. 여기를 중심으로 한 원을 그려보면 여기라는 거죠. 여기. 크기는 어차피 원의 반지름 같으니까 여기나 여기나 같은 거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크기는 여기 크기가 되겠죠.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의 크기예요. 여기의 차이예요. 여기만큼이 여기 분자에 해당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제가 표시해 놓은 여기 부분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됐어요? 자, 이거를 아셔야 돼요. 여기서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역률에 따라서 이 크기가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요 크기가. 자, 역률을 그래서 다른 페이저도를 한번 그려본 거예요. 역률이 좀 더 안 좋은 거죠. 여기에 비해서 안 좋도록 해서 한번 일부러 그려본 거예요. 다른 상은 다 동일하게 거죠. 역률만 바뀐 거예요. 역률만 다른 거예요. 자, 이렇게 그려보면, 자, 뭐가 달라지냐 한번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래서 제가 그 원을 갖다 두 개를 그려놨죠. 지금 반지름의 길이가 달라졌죠. 반지름이. 요게 절대적인 크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반경이 더 커진 거죠. 그래서 여기 보세요. 여기가 보세요. 여기가 더 길어졌죠. 그 전에는 여기까지였는데, 역률이 더 좋을 때는 여기만큼이었는데, 역률이 나빠지니까, 그렇죠. 역률이 나빠지니까 더 여기 분자분이 더 커졌죠. 지금 여기 분모는 일정하니까 여기에 따라서 그렇다는 이야기는 전압변동률이 바뀔 수 있다는 이야기죠. 여기만 보면 뭐 어떤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전압변동률은 뭐에 영향이 있는 팩터라는 이야기예요? 예, 부하의 역률. 그렇죠. 부하의 역률이 고려된 뭐냐면 수치란 뜻이에요. 전압변동률은. 그러니까 부하의 역률이 안 좋아지면 어떻다는 얘기예요? 분자가 좀 더 커지고 있잖아요. 역률이 안 좋아지니까 분자가 더 커지고 있잖아요. 그렇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전압변동률이 더 커진다. 즉 전압이 더 많이 변동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정폭전류를 주더라도 크기로는 똑같이 우리가 뭐 이렇게 봐봐요. 한 500kV짜리 변압기가 있어. 근데 여기다가 500V 전압으로 부하에 인가한다고 해봐요. 500V로. 그러면 뭐는 일정하게 들어가고 있다는 요 크기, 500V라고 그러면 500 곱하기 10의 3승이죠. 그러면 500. 이렇게 되면 전류는 지금 단상으로 봤을 때요. 이렇게 되죠. 그러면 1000A가 부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크기 자체는 일정하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부하의 역률에 따라서 요 폭이 달라진다는 이야기죠. 여기 분자의 부분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역률이 안 좋을수록 더 뭐가 커진다고요? 예. 전압 변동률은 더 증가하게 된다. 그래서 뭐냐면, 전압 변동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좀 더 작게 낮추기 위해서라도 뭐가 필요하다고요? 그렇죠. 역률을 좋게 운전할 필요도, 역률을 좋게 가져갈 필요가 있겠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그러면 퍼센트 임피던스는 여기서 어디에 해당되는 거냐?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여기 녹색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자, 여기죠. 여기. 예, 크기는 이게 임피던스에 절대적으로 걸리는 전압 강의 크기죠. 요 임피던스를 갖다 크기로만 보고 여기는 뭐 역률이고 뭐고 의미가 없어. 보세요. 여기 그려놓고 보면 요 길이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그리나 이렇게 그리라 돼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그리나 이렇게 그리나 요 크기는 바뀐다고요? 안 바뀐다고요? 안 바뀐다는 얘기죠. 여기는 동일한 크기가 나와요, 항상.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변압기의 이 분자에 있는 요 임피던스, 절대적인 크기죠. 이 내부 임피던스 크기, 등가 임피던스 크기에다가, 요 전류 크기를 곱한, 역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죠. 역률에 영향이 없는 계산법이죠. 단순하게. 자, 그러면, 여기서 본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 보세요. 역률이 가장 안 좋은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역률이 가장 안 좋은 경우라면 전류가 이렇게 오겠죠. 그런 경우가 된다 그러면 얘는 거의 여기까지 오겠죠. 거의 여기까지 거의 오겠죠. 그죠? 여기 반경이, 여기 길이가 거의 여기까지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를 갖다 그대로 내려보면, 얘를 중심으로 반경을 내려보면 여기까지 올 거예요. 여기까지 올 거예요. 그러면 거의 이 길이하고 지금, 이 빨간색 요 길이 있잖아요. 요 길이가 조금 더 확대될 거예요. 약간 돌 거예요. 그러면, 자, 그렇다면 역률이 가장 안 좋을 때가 얼마죠? 예, 여기 세타가 몇 도일 때죠? 90도 늦을 때죠. 예, 이때죠. 이때 상황에서
근데 같지는 않아요. 같지는 않고 전압 변동률하고 퍼센트 임피던스 값이 거의 같아져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들 많이 말하죠. 전압 변동률의 최대치는 뭐랑 같아진다? 퍼센트 임피던스랑 그 크기가 같아지진 않고 거의 비슷해진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퍼센트 임피던스하고 전압 변동률하고 우리가 굳이 비교하면서 쓸 때는 이렇게 표현을 하죠. 전압 변동률이 최대치가 퍼센트 임피던스랑 같아진다. 뭐 이런 정도로 표현할 수 있죠. 그때가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역률이 이제 극악으로 안 좋아질 때 전압 변동률인 뭐랑 가까워진다고 보면 돼요. 그 변압기의 퍼센트 임피던스랑 거의 같아진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퍼센트 임피던스하고 전압 변동률이 같다 그러면 우리가 굳이 전압 변동률을 계산할 필요가 없겠죠. 명판에 있는 그냥 퍼센트 임피던스를 읽어버리면 되잖아요. 그러면 11%라고 적혔으면 그러면은 전압 변동률이 11%겠구나라고 아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전압 변동률이 너무 큰 거죠. 그죠? 11%를 갖다가 부하 중에 실제로 이제 그렇게 변동이 될 수 있다라는 걸 나타나잖아요. 근데 그것보다는 더 작게 나타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퍼센트 임피던스는 전격이 걸릴 때 그만큼 뭐냐면 전압 강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걸 말하지만 그것은 뭐냐면 역률이 극악으로 안 좋았을 때 그 상황 정도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만큼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그런 우리가 교훈도 얻을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오늘은 전압 변동률하고 퍼센트 임피던스의 그 차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이걸 갖다가 우리가 뭐 차이를 갖다 말씀을 이제 페이저도로 이제 그려보긴 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은 하나의 예를 갖다 여러분들이 들어보면서 예를 갖다 하나 풀어보면서 여러분들이 가져가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사용하기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제가 메스케드를 써가지고 같이 어떤 한 예제를 갖다 다뤄보면서 전압 변동률하고 퍼센트 임피던스를 같이 한번 계산해보고 또 다시 거기서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복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